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2주간 휴가 잘 갔다 왔고요. 오늘부터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김민아 평론가는 깔끔해졌네요. 예, 머리도 깎고. 예. 그동안이 아니고 어제 깎았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역시 뭐 여전히 힘들어갑니다. 예. 네. 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 한 2주 동안. 근데 대개는 그런 녹취 정도는 다 나올 거야. 그렇게 예상들은 다 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여사님이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가해자부터 충격적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거든요. 허풍쟁이야, 사실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고, 에이씨, 목소리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이상민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목소리 아니라고 그 성대모사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건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명징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이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소위 중도적이든 보수적이든 나름대로 정권이 안정되기를 바랐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게 나옴으로써 뭔가 있는 건 사실이구나 100%.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잘못이 뭔지.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제 좀 퍼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1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소위 정권이나 대통령의 말보다는 그것을 제기하는 분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전 여론은 확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수진 변호사는 저는 그동안은 대통령까지 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이 증거를 보니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걸 보니 명태균과 대통령의 관계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어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중도고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중립기어 박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이 안 했다고 나는 믿을 거야 또는 믿고 싶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퍼센트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법정에서 증거로 치면 범인의 육성 자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했다. 근데 당에서 미적미적 거리네. 내가 해주라 했다. 누구? 김영선 공천을. 공천 개입을 본인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동안 쭉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이 본인이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여론조사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강혜경 씨는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까지 조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인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다라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한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적인 퍼즐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들었을 때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든가 나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믿을래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해명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AI로 합성된 거다라든지. 저 그게 제일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합성 음성이다라고 한 다음에 전문가 한 명 붙여가지고 검증했더니 진짜 합성이다. 그게 한번 출하를 했었죠. 배명진 순실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한번 출하를 했었는데 뭔가 좀 있다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배명진 교수의 크레딧이 그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이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높은 분들이면 그런 검증 안 해주죠. 자기 명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이 좋은 말 해준 거다.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거다. 명태균 씨가 하도 우기니까 라는 것도 좀 황당했고 또 여당에서 한 건 더 황당했어요. 취임 전날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궁색한 변명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법적인 책임 다 떠나서 지금 그 대통령에 그 당선된 사람이 또는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내가 뭐 이 사람 해주라고 했다, 저 사람 해주라고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속됐던 연구소에서는 자기 그 여론조사 높게 나오게끔 무료로 해준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책임은 어떻게 되며 국민들의 이 실망한 마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더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여요. 예. 김민하 평론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일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중도 보수층에 있는 분들도 해일이 저 멀리에서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오는 해일을 어렴풋이 보기 시작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해일은 뭐 밀려왔죠. 해일은 네. 밀려온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종욱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처음부터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이미. 네, 대통령이 뭐 이 명태균 씨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이 설마 명태균 그랬겠어? 명태균 씨가 거짓말쟁이겠지. 이렇게 생각 안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70%가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랬겠거니.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어떻게 대응하나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민주당을 못 믿겠어. 민주당이 싫어.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얘기하자 뭐 이런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끝났다? 2년 내에, 이미 2년 채우기 전에 사람들이 다 이미 봤습니다. 끝을 본 것이고, 이미 이런 리더십이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일례로, 이제 요것도 제가 뭐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린 사례인데,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직장 상사가 이제 보수적인 분이에요. 보수적인 분이고, 이제 문재인 정권 미워하고, 이재명 대표 미워하고,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또. 왜냐면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마음에 이미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떠났어. 그렇죠. 집착이 없습니다. 아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근데 이런 뉴스가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 막 이런 충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담담하게 그냥 육성이 나왔고, 저희 친구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장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기대를 갖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보자. 이 부장님이 이렇게 있다가 야, 탄핵이다. 보수적인 부장님이 그냥 자포자기했구나.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응하나 보자. 대응이라도 잘하면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좀 두고 보지. 이렇게 넘어갈 마음인데, 대응이 뭡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예? 명태균 씨한테는 김영선 의원 공천 줄게요, 공천 드릴게요 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였다. 명태균 씨를 속이고 농락하고 뒤통수 친 거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을 놀리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갖고 논 것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따위 해명을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나 보수층이 볼 때도 이건 뭐 가망이 없는 정권이다라고 하는 심증을 이제는 굳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삼 잘못된 걸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꼴을 보니, 대응하는 꼴을 보니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다. 나라를 운영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일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의 변경을 저는 봤는데,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휴가가 있는 기간 동안만 해도 MBC마저도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했고 말 바꾸기 정도의 단어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다,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요 정도의 기사 문장들이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한두 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거짓 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기자들이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지상파에서 거짓이나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정권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를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구체적인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대통령은 경선 전에 2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3번, 4번, 5번이 확인이 되면서 경선 전, 경선 이후에도 있네. 그죠. 거기 있다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있네. 이렇게 계속 지금 단계가 그죠. 이전된 거잖아요. 한 번 거짓말을 했고 예. 2번째 이번에 나왔던 녹취에서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니까 경선 이후에도 만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진석 하는 얘기가 단호하게 끊었다. 경선 그렇지. 이후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뭐냐?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좋은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절하지 못한 그죠. 거. 또 박절하지 못한 것이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예. 아직 대통령이나 김건희의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명태균과 김영선의 목소리로 5월 9일 이후에도 또 계속 있죠. 통화하고 있어라고 하는 녹취가 나왔죠.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고생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는 게 뭘 축하를 해요? 결국은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당선된 것에 대해서 것을 축하한 거잖아요. 저게 6월 중순에 통하기 때문에 그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 양치기 소년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양치기 소년 늑대한테 죽죠. 그죠? 예, 제가 그때 지금 2번 거짓말했잖아요. 네. 늑대가 온다, 늑대가 나타났다 얘기했는데 2번 거짓말은 아니야. 그 전에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그 전에도 많이 했죠. 예, 예. 뭐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안 한 게 아니지. 뭐 내내 거짓말을 했는데 예.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견고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봐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0에서 35%, 그 다음에는 25에서 30%, 그 다음에 20에서 25%. 그렇지. 이제 지금은 17에서 19%로 하락을 했습니다. 갤럽도 18.8%거든요. 10%라고 반올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락이 뭐 지금 볼 때는 그냥 지표상으로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소위 이 중도 또는 보수층의 일부가 계속 견고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은 그 여권 내부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그러니까 보수의 전체적인 붕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잘라내거나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공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매우 과거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결행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가 실제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뭐 아주 진보적이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명확하게 그 직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장로인지 뭐 목사인지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가 왔네요. 기자님한테요? 예. 어. 나이 드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간절한 바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진보적인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교회. 물론 이제 엄청 꼴통 교회는 아니죠. 무슨 뭐 정광훈 목사가 뭐 운영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도적인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저한테 이렇게 툭 던지는 일요일에 그런 분위기 이거는 많이 변했구나 2주 동안에. 그게 그런 태도 아닙니까? 네. 야 탄핵이다 이런 비슷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이전까지는 그분들이 그럼 모여가지고 우리 대통령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냐?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아닙니다. 그분들끼리 모였어도 그분들끼리라는 거는 보수, 중도 또는 뭐 합리적 보수 뭐 이런 분들도 모여가지고 그렇지 문제 많아. 대통령 저거 아니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없으면 그 한동훈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뭘 좀 수습을 하고 말이야. 또는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말이야. 또는 뭐 좀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말이야. 또는 뭐 김건희 여사를 버려서라도 말이야.
뭐 이런 말씀들 해오신 거예요. 계속 그렇지. 하다가 한동훈 대표하고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저런 명태균 씨가 등장해가지고 육성이 나와도 뭐 나는 거짓말한 거였어. 난 거짓말쟁이야. 어쩔래. 뭐 이러니까 이제는 최경영 기자님 같은 분한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드러내놓고, 물론 저한테만 슬쩍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툭 던질 수 있다는 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저는 예. 최경영 기자님이 교회 다닌다는 거에서 좀 놀랐는데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놀라. 교회 안 다니실 것 같은. 네. 예. 근데 예. 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음.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까지도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건데, 지금 갤럽에서 나온 그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로 진입한 것, 그리고 특히나 TK 부분에서 10% 진입했지 않습니까? 18%. 18%.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보수 원래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은 현상이 한참 됐고 20%대 진입하고, 근데 1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명확한 의미 있는 균열이 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 2016년에 한번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도 그렇지만은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촛불 들고 그 당시에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많이 모아줬어요. 그때 제가 외국인 분한테 한번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같았으면, 프랑스 분인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가서 물리적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벌써 가서 다음 넘어서 끌어내렸다. 너네 국민들 진짜 대단하다. 착하지. 아니, 너네 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 헌법재판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니, 불질르죠, 불질러. 거기 바리케이트에다가 바리케이터뿐만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유물이랄지 이런 데를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연금 관련한 시위 때 집회 때는 그 한 500년 1000년 된 이런 건물들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훼손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정도의 격렬한 시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는, 예. 2016년에도 대통령의 불법행위 국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를 거쳐 착착착해서 진행해본 그렇지. 예가 있고, 저는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기간이 짧아지고 질서 있게 우리는 아마 해낼 것 같다. 하지만 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왜냐면 한번 해봤으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일날 가봤었거든요. 예. 서울역 집회 가봤는데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은 엄청 많아진 게 사실인데 들어갈 때 자리가 없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건너편 다 질서 정연하게 쫙 앉혀가지고 그렇죠. 그 집회를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또 느낌이 뭐냐면 저번하고 달라요. 저번에 분노였는데 지금은 가능성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16년과 다르다. 야, 아니요, 2016년이 아니고요. 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저거 아무리 두드러펴도 안 됐는데 진짜 화는 나고 미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앉아있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2016년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들.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 그 프랑스 혁명이나 그 다음에 68혁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변했다. 예.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게 충분히 있어서 좀 서울역 상황을 보면 매우 다른 느낌. 제가 그전하고는 다른 느낌. 집회가 연이어서 열렸죠. 그러니까 민주당 집회가 열리고 촛불 집회가 그 다음에 2시에 열리고 5시에. 5시에 열리고. 예, 시청. 그러니까 민주당 집회는 한 30만 명 오신 것 같고 촛불 집회는 한 2만 명 정도 오신 것 같고. 예. 그렇죠. 대신 이제 반대 부분에, 그러니까 한쪽 차선을 막아놨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또 쫙 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집회랑 섞이지는 않으십니다만 지켜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게, 모이고 합쳐지고 통합되는 부분만 남은 민주진영하고, 한동훈 씨가 지금 11.6 관련해서 대구에 갔었을 때 분명히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한동훈 물러가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한동훈의 포지셔닝이랄지 여기에서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하는 국민의힘 세력의 일부 세력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난처하다. 그러니까
구심력이 사라지면서 윤석열이라는 굉장히 큰 힘의 구심력이 사라지면서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쪽은 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리고 이른바 이제 민주진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권, 뭐 조국혁신당 그리고 그 외 제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촛불 시민행동 같이 그 제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합쳐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또 아주 특이한 양상 그리고 2016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때도 새누리당은 분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찌할 수 없이 분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씨가. 그래서 오늘 또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겨우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 뭐 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큰 어떤 그 인적 개편을 하시고 또 개각에 대해서 전면적인 또 개각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어떤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 것이고 앞으로에 대한 거지. 그렇죠. 과거의 죄와벌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죠. 못하고 있잖아요. 정무적 판단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필요한 거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제대로 이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의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실 회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2023년 말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024년이 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고 아쉽게도 저도 한 살 더 먹고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그냥 아무튼 뭐 이제서 뭐 주섬주섬 하고 있잖아요. 이제서 창원지검이 뭐 창원지검장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주섬주섬 뭘 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대놓고 이 세상 들으라고 대놓고 나는 휴대전화를 불태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세상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피의자 보셨습니까? 나는 휴대전화를 불태울 거예요. 내 휴대전화는 우리 아버지 묘소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묘소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고. 아 그래요? 뭐 묘소라는 건 없대요. 화장을 했다. 화장을 네, 했다. 아버지는 또 화장을 했대요. 이걸 검찰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래서 기자가 듣고서는 진짜 그런가? 명태균 씨네 고향 마을에 가봤어요. 진짜 없대요. 그런 건 없다.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증거인멸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죠. 지금 대놓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그러시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 명태균 씨 전화 천안한테 맡겼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뭘 하는지 마는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으로 하든지 뭐 이런 거 이런 뭐 수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원래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같으면은 당연히 특검을 수용한다든지 특검으로 돌파하자든지 특검을 정 못하겠으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해법이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공수처에 맡겨보자든지 또는 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가지고 뭐 어쩐다든지 이런 얘기조차도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게 특검이나 이런 것의 수사 대상이 되면은 쭉 뚫린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탄핵까지 쭉 뚫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예감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답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무슨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봐야 국민의 불신만 쌓이고 자기들의 해법은 이 구해오기 어려운 것이고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지금이. 시민사회에서 이미 나온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거는 거짓말이 명확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영선 의원도 지난 주말에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저건 분명 거짓말 같은데 뭐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한 대목을 좀 찾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강혜경 씨 얘기가 1억 1,800 정도가 보존이 됐는데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 9,700 정도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두 번째로는 강혜경이가 그렇게 9,700을 가져가고 또 그리고 나서 제가 9,000을 내가 월급으로
합한 거는 강혜경이에요. 저한테는 횡령이지만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그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자, 1억 1천만 원 정도 선거 보존금이 왔는데 그게 강혜경 씨 계좌로 꽂힌 게 아닐 거고 분명히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인 또는 국회의원인 김영선한테 꽂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쇠비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나한테는 말도 없이 그거를 빼내갈 수도 없거니와 그 전에 녹취록을 보면 서로 간에 그 상이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명태균이 어떻게 하라고 했고 거기에 관해서 김영선 의원이 응응하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예. 명태균 씨랑 김영선 씨가 둘이 녹취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지. 그 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한테 직접 전달하지 말고 그렇죠. 강혜경 씨 계좌로 넘기라는 얘기가 다 나오는 그렇지. 내용이에요. 이미 나왔는데 왜 저런 그다음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안 나온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제출한 녹취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10분 동안 10분 동안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3시 모여서 다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이? 검찰에 들어가 있대요. 검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빌린 돈이 돈 들어온 돈 있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걸 갖다가 당연히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다 회계 책임자니까. 녹취를 해놨겠죠. 녹취를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이 김영선이라는 그렇죠. 사람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강혜경 씨가 온갖 잘못을 저지른 횡령 사기범처럼 몰아세우는 방식은 저는 제가 국민보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SOS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SOS가 있다면 소위 김영선의 SOS가 있다. 동화 좀 끊어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거죠. 저는 네. 40예.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여서 아니 뭘 또 전무하다 그래. 어떤 피의자가 저건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저런 말을 쭉 하면서 자기 죄를 지금 피해가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꼬리 자르기 하면서 이게 돈이 어쨌든 뭐 하여튼 간에 돈이 없어졌는데 전형적으로 사장님이 돈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의 무슨 사정 때문에 돈이 없어진 건데 그거를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뒤집어 씌우는 얘기를 기자들이 이게 하여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데 기자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 격리 때문이다. 격리 업무 보신 분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검찰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은 구속하지 않나요? 아, 촌철살인이신데. 네. 보통 이거는 내가 명예훼손이지. 명예훼손 네. 죄를 범한 거기도 하고 명예훼손이지. 현행범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신나네요. 변호사업이 나오니까. 근데 또 하나가 내가 앞으로 우리 직원 진술 조작시켜서 증거인멸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을 해야 구속을 돼요. 해야지. 구속을 해서 구속을 증거인멸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황관이로부터 고발을 받은 게 12월이거든요. 작년에. 근데 압수수색 들어간 게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인 지난달이에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김영선 의원은 왜 저러냐면 이분이 사실 저는 두 가지에서 놀랐는데 한 40분 정도 됩니다. 양이 많아갖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이 너무 조리가 없고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 법대 나왔죠. 서울대 법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 60... 사시도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오선 의원에다가 그리고 나이도 많이 안 되셨어요. 한 서울 법대는 64세인가 5세밖에 안 됐어요. 언제 이 구멍이 있었던 시기가 있나? 서울대 공무원분들이 예. 아니 뭐 윤석열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도 그렇고 언제 구멍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기부 입학 같은 거 예.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나요? 좀 심해. 근데 이분이 말씀이 너무 조리가 없어서 그 여당 그러니까 그 보수당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을 지냈던 사람의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이분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두 번째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강혜경 씨가 사실 이체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고 강혜경이가 실행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거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사장이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이럴 때는 사장제냐 직원제냐를 가리거든요. 근데 지금 알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혐의가
이게 지금 명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혐의는 뭐냐면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이 9천만 원 정도를 2022년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줬는데 이게 공천을 부탁하는 대가다. 그래서 명태균하고 김영선을 잡아놓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혜경 씨가 명태균에게 돈을 준 건 지 마음대로 한 거고 나는 몰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맥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쭉 보면 좀 약간만 멀리 떨어져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윤석열 씨가 다 저지르고 윤석열 씨가 기획하고 윤석열 씨만 연관된 사건이 아니고 명확하게 김건희 씨 게이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처음부터 명태균 씨를 만났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3년 전에 만났을 때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같이 있었고 명태균 씨의 말에도 그게 녹취록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김건희가 나를 알아봐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요새 말로 말하면 바이브가 통한 겁니다. 서로 간에 뭔가가 통했어요. 그거를 저는 뭐 주술이나 점을 믿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거는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최은순, 명태균, 김건희가 먼저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이 통했고 그리고 명태균은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게 압력이 돼서 대통령에게 압력이 돼서 당선인 시절인 5월 9일에도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변명하는 듯 그리고 그거를 명태균은 아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거는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했다는 거죠. 작전 성공. 공천이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루트는 김건희가 됐다. 그리고 김건희의 압력을 받은 사람은 남편인 윤석열 씨가 됐다. 그럼 김건희는 이전에는 뭐 어떤 비슷한 행동을 했느냐? 또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게 뉴스타파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 김동조 씨라고 사실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김동조가 신용환이라고 이 사람은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 이미 인싸였던 거고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김동조가 전화를 해서 한 땡땡한테 전화가 올 거니 전화를 해서 여러여러운 문화정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럼 나중에 보면 또 이제 한 땡땡은 저는 뭐 김동조를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화 녹취를 보니까 김동조를 한 땡땡이 먼저 언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김영선 게이트하고 똑같이 김영선 공천준 상황하고 똑같이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때 관련된 사람은 김건희의 측근인 김동조였고 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뭐 윤석열이겠죠. 아니 그 명태균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내가 김건희를 처음 만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루트가 김건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어떤 캠프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산단 창원에 있는 국가 산단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건희 씨한테 보고하려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녹취 내용 보셨잖아요. 아이 그 장관 그거 이것저것 대통령 같지도 않아. 이걸 왜 못해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그렇죠. 소위 대통령 인사 문제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는 금융위원 차관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사에 개입했죠. 캠프 정책에 개입했죠.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 생각나십니까? 우리 캠프로 와 1억 줄 테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했죠. 캠프 때부터 그 이후까지 그 내에 말씀하신 김영선의 공천까지 소위 김건희 씨에 의해서 교사가 됐고 그 교사한 내용들을 대통령은 어떤 태도든지 어떤 것은 실행했고 어떤 것은 실행을 제대로 안 해서 부인한테 요구다 먹는 내용이 그 내용에 나와 있고 거기다 또 본인 얘기에 의하면 윤상현에게 전화했다는 내용까지 녹취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략공천에 대해 그 당시 2022년도 6월달 국민의힘 전략공천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루트는
김건희 씨의 교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실행을 한 것도 있고 실행을 안 한 것도 있고 안 해서 요구다 본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2년이 아니라 지금 경선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3년 것 같아요. 넘게 이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 공약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뭐 지명해 준 사람하고 의논해서 고쳤다. 실제로 고치기 전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이 대조가 있을 정도로 공약까지도 관여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국민들의 충격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는 아예 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시초부터 김건희라는 비선이 뭐 그게 와이프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뽑은 건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약부터 비선이 계속해서 관여했다라는 충격. 또 하나는 분명히 공식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약을 검토하고 분석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봤었고 그 후보가 꾸렸습니다라고 발표한 공식 조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공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무슨 뭐 산다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그렇고 멀쩡한 공식 조직을 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뒤에서 뭔가 다른 조직을 굴리고 있어요. 뒷문으로. 계속해서 다른 조직을, 그러니까 공식 조직을 믿지 않고 여사가 중심이 된 다른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백도어 게이트지. 백도 게이트. 김건희 백도어 게이트야.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충격은 우리가 뽑은 보통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주주의고 국민 주권인데 우리가 이 주권을 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어떤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들을 꾸려서 그 사람 권한을 줬으니까요. 선출직 공무원들을 꾸려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알고 보니까 아예 다른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수장은 다른 사람이었고 그렇지. 그것을 대통령은 공식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 사실로 밝혀지면 그리고 이게 싹 지나가 버렸는데 사장님 부정부패 혐의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뭐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들 뭐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거는 맞잖아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전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주 이상의 공범이나 아니면 방조범인지는 특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부정부패하고는 좀 떼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쌓여 있습니다. 혼재돼 있고. 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제 부정부패 얘기는 거의 이제 입이 아플 정도죠.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네. 얘기는 지난번에 또 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아일보의 논설 주간에 이그노벨상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그 선수인 김모 씨, 이모 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수인 거고 그 방조범 손모 씨는 이 선수라고 알아서 주가 조작을 한다는 요거를 알고 거기에 편승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구단주가 데려온 VIP다. 로얄박스에 있어가지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렇지. 또 네.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무슨 이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니 몰랐느니를 뭐 얘기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게. 그러네. 중요하지도 않다 그거는. 맞네요. 그리고 네. 1차 작전에서 선수들이 뛰어가지고 점수를 못 내니까 구단주가 직접 나와서 점수를 낸 게 2차 작전 아니냐. 거기서 손모 씨는 이 점수가 잘 안 나가지고 1억을 손해봤고 구단주가 참여한 작전에서 뭐 이게 간단하게 묘사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구단주가 참여한 작전에서 이 둘이 합쳐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수 씨 둘이 합쳐가지고 23억이 났으면은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 내용을 무시하고 불기소장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노벨상 분야에 이그노벨상 분야에 문학 이 코너가 있으면은 이그노벨상을 줘야 하는 것이다. 즉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동아일보라는 신문에서 이런 거를 대놓고 이렇게 쓸 정도로 나왔으면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임기 전에 한 일에 대한 얘기예요. 임기 전에 한 일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일을,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수사를 한 일을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 후에 뭘 하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기간에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리고 그 도움의 내용은 아주 그 탈법적이고 아주 그 정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뭐 이재명 정권이나 홍준표 정권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은,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 도움 덕분에 윤석열 정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준 것 같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공천 개입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천 개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창원 산단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뭔가 편의를 봐준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부정부패의 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부정부패가 취임 전에 무슨 있었던 거를 봐주기로 끝난, 여기서 단절된 게 아니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부정부패로 취임 이후에 이어졌을 가능성이 또 생긴 거예요. 김건희 그렇죠. 여사를 고리로 해가지고. 많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취임 전에 있었던 부정부패를 윤석열 정권에서 봐주게 한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새로운 부정부패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이다.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봐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만약에 봐주기를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죠? 엄청난 직권남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김건희를 도와서 뭔가를 했다면, 그게 사실은 그리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종호 씨랄지 관련돼서 전화 통화, 문자 통화 40여 차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 바로 저 직전에 반부패부로 옮겨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1년 뭐 10월이었나요? 예. 그 정도 시기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검찰총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윤석열 씨한테 결국은 책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거는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광고 보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특검에서 2016년에 나왔던 결정적인 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안종범 수첩이잖아요. 네. 안에 있는 사람, 뭔가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기록해둔 무엇, 또는 어떻게 저장이 돼버린 무엇에 그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이 예, 돼야 되는 압수수색이 거죠, 그래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터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이죠.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까지 현금 혜택 갈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렇다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회를, 이거 안에서 뭔가 녹음도 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이 돼 있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친한계하고, 이른바 친한계가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시기나 기회를 보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이 참에 뭔가 이렇게 바꾸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네. 단계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어떤 국민의힘이 과거에 분당이 되면서 다른 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그래야지만 뭐 특검이 되건 탄핵이 되건 추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가능한 건 이준석 의원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준석. 내 모든 전화는 다 동시에 클라우드로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까면 다 나오는데라고 하는 얘기를 뉴스토마토에 있는 박경광 기자랑 서로 얘기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녹취는 분명히 있네. 그럼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본인 말대로 그게 그냥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본인이 봐서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쏙 그 얘기는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강찬호 기자 칼럼이 매우 치욕적인 기사잖아요. 법조계 선배가 대통령 부인이 그게 큰 문제가 있으니 당신이 좀 조치하셔 그랬더니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대통령 사인인 대통령 부인에게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든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든 소위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럴 처지가 아닌데 누가 이걸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아니면. 그렇죠. 근데 그럴 처지가 안 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니까 저쪽이 움틀움틀 되기 시작하고 한동훈도 4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랑. 예. 이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제기를 해야 돼요. 일단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게 예를 들면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관련돼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 소위 범법적 위법적 행위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라도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이 어떤 내용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좀 진지한 고민과 결행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이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용기를 내거나 또는 아니면은 뒤통수를 맞아서 기소가 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니면 근데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긴 하거든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사태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야 사실 이게 그런 결단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쭉 이 사태를 추적을 해 오다 보면 이준석 의원이 이 사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준석 의원이 용기를 내려면 본인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을 내리면 저는 그러면 상당히 이분은 지도자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인정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의 이제 그 보도 과정에서 그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소스를 줬다라는 걸 뉴스토마토가 이제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편집국장의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뉘앙스냐면은 이게 왜 이준석 의원이 다 취재 소스인 거냐?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 때 자기가 대표가 되는 과정에 명태균 씨의 어떤 조력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 대한 취재가 좀 부담스러워서 최소한 여론조사는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취재거리를 이것저것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뉘앙스로 읽혀요.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의 그 칼럼은 그러네. 공개된 뭐 칼럼인지 입장인지 아무튼 그 글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안이 이게 정말 뿌리 끝까지 밝혀지면 이준석 의원의 사실은 독자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뤄낸 몇 가지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레거시 중에 가장 사실 중요했던 시초가 됐던 그러한 이제 일이었던 자기 힘으로 여당 대표가 된 거. 이게 좀 무너지는 측면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엄청난 사실 그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김건희나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런 것도 감수하고 또 국민의 여망에 부응을 하는 게 지도자적인 정치인인 것이죠. 그 단기적으로는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내가 입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뭐 역사의 어떤 그런 대의에 복무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이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속마음으로는 야 그래도 나한테 좀 기회가 온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지금 나온 얘기 종합해보면은 난 관계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지금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지금 무슨 뭐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왔고 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의원 얘기도 나왔고 뭐 다 한마디씩 걸쳐 있는데 한동훈 대표만 그동안 어쨌든 정계의 무대에 서는 데뷔가 늦어진 이유만으로 명태균 씨하고 지금 인연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하고는 인연이 많거든. 그렇죠. 김건희 씨하고도 인연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김건희, 한동훈 이 대립 구도가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펼쳐지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문제가 이제 됐고 그래서 야, 이 국면을 활용해서 좀 더 뭔가 하면 나한테 좀 기회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아마 마음속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기회를 살리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수준에서 플레이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훨씬 더 치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특검 수용하고 뭐 이후에 무슨 뭐 탄핵이 되고 무슨 탄핵이 돼가지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배신자가 되고 우리 이제 최경영 기자님 이제 저 성경도 잘 아시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배신자가 내가 이스카리오 유다가 돼가지고 내가 뺨에 키스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 이후 상황을 막 따지고 무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지금 필요한 것,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도자적인 정치인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게 뭐냐? 특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렇죠. 논리를 갖다 대도.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나온 메시지처럼 특별 감찰관 정도로 메꾸고 정무적인 어떤 필요한 어떤 레시피 좀 갖다가 뭘 해보고 이 정도나 얘기해가지고는 기회 살리기 어렵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는 참 동감이 되는데 저는 한동훈이 지가 해온 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민정수석실 다 없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역할 누가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 2년 동안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가 그렇지. 얼마나 내부에서 이런 날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몰랐겠어요? 다 알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약 가지고 장난쳤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러면서 지금 2년 3년 지났는데 왜 그 말은 쏙 안 하지? 맞아요. 그동안에 뭐 마약 하는 사람들이 싹 줄어들었나? 지금 네. 판을 보면 이게 저는 좀 주목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은근히 안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완만하게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유지가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 정당을 원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퍼센트가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돈도 있어. 예,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지만 보수가 개편될 것이고 보수가 본인 개혁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그냥 아무런 명태균 씨하고의 관련이 없었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혁, 신당 아닙니까? 당을 차린 상황에서 그렇지. 원내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국회의원들 흡수해서 개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 그런 거 바랬잖아.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왜 못 나서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조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도움 받았어. 근데 명태균 씨랑 홍매화 심은 걸 보면 그렇죠. 이분도 굉장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사진 많이 찍었더만요. 지금 보니까. 사진도 나오고 네. 천하람원하고 이거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못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뭔가 원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대표의 경우도 지금 친한계에선 내심 이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특별감찰관이 뭡니까? 그 사문화된 그 7년인가 8년 동안 임명도 안 된 거를 그걸 지금 해서 뭐하게.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러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뭔가 많을 것 같아. 이 그러니까요. 사람은. 아니, 재밌는 게 그래서 네. 그 부분 아까 하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안 한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왜? 배신자 되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배신자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움직인다면 누가 움직이느냐? 움직인 가능성이 있다면 누가 움직이느냐? 친한계도 아니고 친윤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겨레 그림판에 그거 움직이려고 뭐 운동화 끈 잡고 있는 사람 위에 안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안. 그래 아주 정갈하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희와 철수할 때 나오시는 그리고 안철수인가?
뭐 이렇게 이제 한글의 그림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안 빠져요. 애매한 사람들이 며칠 전에 메시지 냈잖아요. 저 안철수가 제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네. 근데 이제 뭐 하십시오 이렇게. 이분이 무슨 이런 분들이 무슨 어떤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구심을 갖고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나무 흔들면은 감나무가 부러지길 바라면서 흔들지만 감나무는 안 부러지고 감들 그냥 몇 개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그룹으로 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씩 떨어지듯이 그냥 툭툭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거나 이 어떤 뭐 그룹이 뭐가 떨어져 나오거나 분리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특검이든 특검법이나 이런 걸 처리할 때 우발적으로 친한도 안 움직이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매집 넘버는 8이니까 우발적으로 8을 넘기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사실은 뭔가를 이 민주당이 됐든 범야권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움직일 때 친한계를 뭐 이렇게 분리시키고 한동훈을 설득해보자 이게 목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해당하는 액션을 하는 거는 결국 감나무 흔들어서 감나무가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그런 국면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 희한한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보세요. 커플링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은 커플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이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지켜주고 있을 뿐이에요. 국민의힘의 일부는. 네. 근데 계속 이 일이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제 저 지지를 쳐야겠죠. 전 그래서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다 커플링 될 거다라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빨리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발성을 가장한 8명의 이탈을 통해서 특검을 가면서 소위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않는다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야. 이 상황 그냥 그대로 간다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준석도 그렇고 이준석은 뭐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한동훈도 그렇고 계속 그 양도구육을 하고 싶은 거네. 그냥 양고기를 파는 사실은 근데 개고기를 팔면서 양고기를 팔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위선적인 장사꾼이 계속 되고 싶은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나는 양이야, 나는 개가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양두구육의 당사자인 한 마리의 개가 개임이 밝혀졌어. 예?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이 드러났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양고기라고 속이면서 개고기를 팔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개가 자꾸 네.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개인데 자꾸 그렇죠. 개가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매 이렇게 양의 울음소리를 자꾸 매 사람들이 와서 개잖아 그런데 내가 양인데 어쩔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지금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누가 되든 한국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안 좋아요? 않아요. 예. 누가 되든 좋지는 않아. 예. 그거는 다 합의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될 것 같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 트럼프도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000년 이후에 2004년 선거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전체적인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4% 이상이 나야지만 승리를 하는 상황인데 4%가 안 날 것 같은 거고 러스트벨트나 썬벨트 같은 경우에 흐름도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는 이제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로스캐롤라이나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아이오와에서 거기서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60세 이상의 백인 여성층 같은 경우가 여성.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렇다면 진짜 스윙주, 7개의 스윙주 같은 경우에서 소위 2개 정도의 주에서만 이겨도 백인들 네. 60대 여성들이 나오게 되면 표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의외의 대반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이 선거인단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유리성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야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저는 갈 거라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 완전 대혼전 상황이어서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후 투표, 그러니까 사후 투표가 아니죠 현장 투표로 나올 것인가까지 봐야 되는 아주 좀
매우 긴박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거의 트럼프가 된다고들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던 아이오와에서 3% 해리스가 좀 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심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는 건데 근데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해리스가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되지 않겠는가. 샤이 트럼프는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김연아 평론가는 일본 정치 말고 미국 정치도 관심이 많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뭐 네. 한국 선거도 모르는데 뭐 미국 선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네. 정말로 근데 이번 미국 선거는 헛갈리죠. 정말로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대남 공략 쭉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똑같아. 이대남 공략으로만 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젠더 이슈는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건 포기했다는 거. 역으로 얘기하면은 확실히 해리스가 이 여성표를 가져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유리해, 지금. 네, 지금 임신 중단권 문제 때문에 네. 여성표를 다 가져가는 그런 국면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해리스한테 사실 불리한 이 사실은 인종 문제 그래서 인종 문제, 백인 여성. 경제 문제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가 쏙 들어가니까 그렇죠. 해리스가 유리해져서 막판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을 조져야 되는데 못 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인 여성을 남편 몰래 투표하세요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렇지. 해리스가 지금 유리한 쪽으로 사실 이 부분을 움직인 것 같고 그리고 해리스의 지금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사실 공화당 이탈층이잖아요. 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최근 캠페인을 보면은 공화당 이탈층에게 오히려 불리한 쪽을 또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런 거 종합하면 최근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확실히 해리스의 유리한 팩터가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리즈 체니를 그렇죠. 공격을 한 게 트럼프로서는 뼈아픈 실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 이탈층은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잖아요. 그러나 항상 보면은 트럼프는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여러 가지 지표나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작용해가지고 됐거든요. 될 때 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또 결론은 이제 그래서 모르겠다. 명태균 씨 말이 생각나요. 뭐예요? 3월 8일 날 투표를 하면 윤석열이 되고 3월 9일 날 투표했었 아니 3월 10일 날 투표했었으면 이재명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장윤선 기자랑 직접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선거도 주술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근데 이제 바라건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치가 사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혐오를 먹고 살았거든요. 중국 혐오 먹고 살고 거기에는 보호무역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돼도 우리한테 불리한 게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미국인들이 현명하게 좀 잘 대처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평화적이고 상호 교류하고 자유무역을 하고 그런 과거의 미국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래도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이긴 한데. 그래도 해리스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조금 그래도 그렇죠. 유화적인 것 같던데 트럼프보다는. 트럼프가 13조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1조 6천억인데 13조를 얘기하면 죽으란 얘기지 뭐. 네. 여기까지 스픽스 하겠고요.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